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윤종성입니다. 10억 전세는 서민, 1억 집 사면 투기꾼, 이렇게 오늘의 제목이 좀 잡혔습니다. 27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하면 증빙이 의무화되어졌다. 이건 거죠. 초고가 전세와 역차별 논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제목을 좀 극단적으로 뽑아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약 요건이 없으니까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든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든 그 다음에 2, 3억짜리 3, 4억짜리 빌라를 사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조그마한 거 하나를 사든, 그러면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 조그마한 거 사면 한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강남에 가면 10억짜리 전세도 많아요. 그죠? 10억짜리 전세는 서민이고 1억이나 2억짜리 다세대 주택 사면은 투기꾼이냐? 마치 투기꾼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서 서똥을 보고 놀란다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뭘 하고 있죠? 지금 하여튼 거래 투기지역 거래 조정구역 해당되기만 하면 뭘 다 해라. 자금 출처 증빙을 해라. 요게 대한 비난한 그런 뉴스 기사인 것 같아요. 회사원 이모 씨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 마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1억 원의 전세 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하게 될 수 있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체 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자금 조달 계획 후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증여시 이제 두드러 맞아야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 3억 원도 안 되는 중저가 주택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주택 매수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일정이 앞당기는가 하면 세무사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시행하기로 하면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재상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거래만 해당되나 개정안에 시행되면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 세종 48곳. 이에 따라 구매자들은 예금과 주식, 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모든 무화 주택을 사려면 최대 15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요. 규제 지역이라면 1억 원짜리 빌라를 사더라도 최대 15종의 서류를 더 챙겨야 됩니다.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예비 매수자들이 불만이 들끓고 있고요. 주택 예비 매수자 A씨는 1억, 2억짜리 집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를 증빙 자료를 내고 10억에서 20억 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세상이라며 1억 원짜리 집을 사면 죄인 적폐고 10억짜리 전세 사면 무주택 서민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한탄했어요. 당신이 뽑아준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가 뽑아준 정부인데 뭘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불법투기 근절은 선별적으로 잡아내야지 그럴 능력이 안 되니 모든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법은 집행 시행되고 있죠. 발빠른 예비주택 매수자들은 세무사들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합니다.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대한 예비주택 매수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정확한 액수를 적지 못하거나 오기했을 경우 과태료 문제, 제출 이후 후속 조치가 궁금하다고 설명했고요.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님의 손을 빌린 전세보증금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 똑같은 현금인데도 통상적인 인식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증여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고 세무당국에 맘만 먹으면 불통이 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여시에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좀 안타까워요. 계속 나왔던 소식이라 예상되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홍남기를 누가 걱정하나. 부채 챙기면 재테크 승자지. 못 팔면 홍남기는 거꾸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돈을 더 번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거겠죠. 나는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답이 나온 거니까. 가장 여기서 손해본 사람 매수자겠죠. 그리고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 급증할 텐데 60 미만 주택
만 세율 낮추나 세어민까지 재산세 폭탄 우려에 9억 미만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8억 주택 재산세 67만원에서 90만원 6억 미만 주택 세율 내린다지만 서울 6억 미만 비중이 29%에 그쳤고요. 6억 이상 보유자가 타격이 커 공시지가 무조건 시세 맞춰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문제다. 9억원 미만도 공시가격 대폭 올립니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냐 다시 좀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2030의 패닉바잉 서울 아파트 30대 9월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 4월에는 28.5, 5월에 29%, 6월에 32%, 7월에 33%, 8월에 36.9%, 9월에 37.3% 계속해서 30대 비율이 2030 30대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2030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1억 이상 3억짜리도 못 사게 아예 정부가 지금 사다리 걷어차는 그런 느낌입니다. 신혼집 마련 콜드타임 유리에 갇힌 로또 분양 쏟아진다. 이게 소식이네요. 일단 신혼부부한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연말 수도권 공공분양 1만 3천 가구 큰 장에 들어섭니다. 신혼특별공급 올해가 기회가 되겠고요. 내년엔 소득요건 대폭 완화시킵니다. 송파 북일에 1676가구 나오고요. 20평대 5억에서 6억 책정될 듯 하고요.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안 이몽타운 6,000가구 모집 예정이고요. 어디가 지금 하냐면 주요 공공분양단지가 유래 A-1, A-5 블럭 1282가구 11월에 하고요. 유래 A-12 블럭 394세대 11월에 분양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과천 지정타운 S3 블럭 365가구, 과천 지정타운 S7 블럭 280가구, 과천 일회 A2-6 블럭 294가구, 성남 대장 A10 블럭 707가구 이렇게 하고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을 보면 공공분양은 신혼특공이 666만원, 생애 최초는 555만원,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6억 미만 소득 기준이 722만원, 분양가 6억 이상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777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 급등 풍선효과 1억 넘는 수입차 올해 3만 대 팔려 불황에 잘 나가는 수입차 이건 집값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제끼고요. 그 다음에 GTX C노선 들어선다 의정부 재개발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일대 5대 구역 순항 GTX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됐고요. 2027년 개통 삼성역까지 16분 미군 부대 부지 개발도 호재다. 내달 중앙 3구역 일반 분양하고요. 926가구 푸르지오 재탄생 2구역 전용 84작업 메타 분양가 7억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경전철선 교통요충지가 되고요. 장암 1구역 중앙 2구역, 중앙 3구역, 이쪽으로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값이 66% 올랐습니다. 3년 평균 2억 4천, 한 2억 5천만원 정도 가까이 올랐나요? 2억 4천5백, 2억 5천? 40제곱미터 미만도 소형도 34% 급등했다. 그리고 과천 유래 성남 공공주택 3만여 가구 연내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 25% 적용을 시키고요. 분양 임대 1만 6천 가구씩 이렇게 합니다. 수도권에 1만 3,400가구 공공임대 하고요. 공공분양은 1만 한 3,700가구 이렇게 하네요. 지방은 3,287가구 공공임대 하고요. 지방이 2,592가구 공공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 뉴스는 10억 전세는 서민이고 1억짜리 집 사면 투기꾼. 이게 오늘의 가장 핫한 부동산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